예, 반갑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뭘까요? 엄마들은 그래요. 혼자서 계획을 짜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 오해입니다.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란 뭐냐면 자기가 계획을 세서 실천을 해봤더니 아, 요 부분은 내가 너무 뭐 욕심을 냈었구나. 아, 내가 너무 계획을 조금 잡았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재계획 세워서 다시 실천하는 그 사이클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너 공부 즐거워서 하냐? 아무도 즐겁다고 안 합니다. 근데 즐겁게 하는 아이들은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가졌던 친구들이고요. 방법을 한 가지 찾은 아이보다는 10가지 찾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좀 즐겁게 하겠죠. 여러분도 공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나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하고 나선 내 즐거운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를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마 자기주도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내재적 동기가 좋다. 외재적 동기는 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희 학습관에 다니는 아이 중에서 선생님, 제가 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2학기 때 중간고사 때 반에서 3등하면 샤프 사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줄게. 10개 사줄게 했더니 10개까지는 필요 없고요. 4개만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저번 주에 이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 미쳤어요. 아침에 7시에 깨우지도 않았는데 도서관 가서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학원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도서관이 있나 봐요. 11시까지 공부하다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게 기말고사 기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아마 이게 좀 꾸준히 갈 거라고. 근데 흔히들 결심을 했다가 작심 3일 하잖아요. 근데 3일에 한 번씩 다시 결심하면 1년 내내 갈 수 있는 거니까 동기부여를 자기 스스로 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동기부여는 4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자기 효능감, 자신감, 공부하는 이유, 그다음에 목표 설정.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감동을 받은 이야기인데 어떤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선생님 저는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 재산의 반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고 그다음에 그 남은 재산의 3분의 1은 세계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나도 갖지 못한 생각을 그러니까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 나는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아이들이 공부 계획을 스스로 세워가지고 실천하는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이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어떤 걸 좀 봉사를 할 수 있겠니라고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아마 아이의 사고를 좀 넓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신감, 내 안에 사과 있다. 제가 이거를 4년 반 전에 나한테 사과 안에 사과씨가 몇 개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 8개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물어보면 2개, 4개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사과씨가 땅에 뿌려져서 다시 나무가 됐을 때 몇 개의 사과가 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따뜻한 따뜻한 그 햇볕과 양분과 물을 이렇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네가 뭔가 노력한다면 너 안에 잠재력은 개발이 될 것이다. 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너만이 아는 거다. 근데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게 코칭 철학인데 엄마로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냐 꽝인 파트너가 될 것이냐는 어머님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정말 제대로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학부모가 되시길 바라고요. 공부하는 이유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요. 10가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 저는요. 배움의 고통을 겪지 못하면 무식의 고통을 겪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환상적인 내부적인 어떤 자기 동기를 갖고 있으면 좋지만 분명히 얘는 고민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왜 하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공부하는 이유를 한 가지 가진 아이랑 10가지 가진 아이랑은 실천력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고민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기 바랍니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목표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저 1등 할 거예요. 나 서울대 갈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갖고 어떻게 서울대 가겠냐.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애가 믿게끔 그래 뭐든지 넌 할 수 있어. 어머님이 훌륭한 파트너가 되시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무조건 전략적으로 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주시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영역에 있어서는 시간 관리, 시험 전략, 환경 관리가 있는데요. 떡볶이 집에 가면 떡볶이 나오나요? 아니죠. 오뎅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오뎅이 나오거든요. 내가 계획표를 세우는 건 내 하루의 시간에 대한 주문입니다. 내가 계획표를 세우지 않으면 내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성과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으십니다. 애들이 계획표 딱 세워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엄마들이 야, 너 공부할 시간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간섭, 잔소리 하시거든요. 그거 안 하시면 아이들 계속 세우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계부를 쓰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보면 내가 안 쓴다. 근데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또 안 썼었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뭐 다시 쓰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이들도 똑같아요.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감시를 하거나 이러면은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시하지 마시고요. 시험 전략. 아이가 시험 때 힘들거든요. 특히 지금 고3 엄마들은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이가 짜증 제대로 냅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먹으셔야 되냐면요. 애가 감기 걸렸다. 잠깐 감기 걸렸다. 근데 그거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마음의 양동이를 채우셔야 돼요. 왜 우리도 화가 나면 누가 건드리면은 막 짜증 지대로 나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누가 뭐 잔소리 하거나 그래도 그래 이렇게 대충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충전을 하세요.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내가 뭘 하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시험 때는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혼자 있으면 별일이 없는데 꼭 그 엄치나 응? 오늘 낮에 밥 먹은 엄마가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한다 그러면 그날 와서 애 잡거든요. 1시간, 2시간 설교하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애가 뭘 잘하나를 차라리 보셔갖고 그 좀 변화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 딸이 공부 안 하다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공부하려는 건 아는데요. 1시간 공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너 공부 안 하다 1시간 하는 거 힘든 거 엄마 다 알아. 야, 너 1시간에서 엄마 너무 좋아라고 했더니 2시간, 3시간, 요즘은 4시간 자요. 이게 제가 뭐 공부하란 말 한마디도 한 적 없거든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환경 관리도 중요합니다. 왜 우리도 조금 그 의도적인 환경이 마음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땡땡벅스, 뭐 땡땡벤에 가면 커피향이 왠지 더 느껴지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데 어머님들 감시하시거든요. 문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근데 아이가 다 알아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기분이 나빠지면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나를 믿어준다. 기분 안 나쁘게 해주시는 게 전략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들 하세요. 애가 믿을만하게 하면 내가 왜 못 믿겠냐. 이게 눈에 내일이 시험인데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러면 속이 뒤집어지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효과 봤던 그 어떤 한 마디를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그 강남의 모 정신과 병원 의사로 이제 한 20년 동안 일하셨는데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렇게 이제 부모 학년란에 의사라고 쓰지 정신과 의사라고 쓰진 않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아들하고 한 5년 싸우셨대요. 근데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대개 아들은 정신과 의사랑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뭐 빵 맞은 느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강남에 내놓으라는 그 부자들, 어떤 부의 위치도 높고 지식적으로도 높으신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민을 말씀하시는데 90%가 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와서 부랴부랴 밥 먹고 가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우리 아들이 나랑 밥 먹고 싶지 않겠다.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9마디 잔소리를 줄이셨대요. 그리고 정말 얘를 인정해주고 뭔가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 하나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